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이제 그 수능 특강 확률 같은 게 세 번째 강의인 확률의 뜻과 활용해서 이제 레벨 3 총 세 문항을 풀어볼 건데, 문제들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수를 좀 정확하게 세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무엇이 어려운 부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는 x는 7 이하의 자연수에, 그래서 집합 x가 7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랬어. 그럼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28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야. 근데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128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봐.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다. 그러면 A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7개인 경우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A와 집합 B는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라는 게 뭐죠? 서로소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B의 원소 중에 일부를 A가 포함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입니다. 자, A는 원소가 2개 이상인데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이 한 개인 경우야. 그럼 봐봐. 만약에 이 한 개가 뭐겠어? 이 5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니까 일단 이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A와 B가 공통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집합 A는 1을 반드시 포함하고 2, 3, 4, 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은 포함하고 2, 3, 4, 5는 포함하지 않고 6하고 7은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 뭐가 될까? 6과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제곱인데 문제는 이 2의 제곱 안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6과 7이 전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한 가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A는 원소가 몇 개가 되지? 하나뿐이 안 되니까 그 공집합의 개수 하나를 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 때? 2개일 때. 그러니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A 교집합 B가 2개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5개 중에 2개의 원소를 뽑아요. 그래서 1, 2를 뽑았다라고 가정하면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 4, 5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니까 이때는 곱하기 2의 제곱을 하셔도 돼요. 얘가 공집합이어도 이미 원소가 2개죠. 그래서 이때 이 가지수가 4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교집합이 3개일 때야. 그러면 3개일 때는 5C3이겠죠. 그럼 곱하기 또 남은 거 2개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4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뭘까? 교집합이 4개일 때. 이게 다죠. A와 B 교집합이 4개일 때. 그러면 5C4가 되고요. 남은 건 2개지. 6, 7이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10가지. 10가지가 아니죠. 5개 곱하기 4니까 20가지. 이렇게 되면 되고 다섯 번째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 다 포함될 때예요. 그러니까 5C5죠. 한 가지고요. 남은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총 4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하게 되면 이제 전체 확률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은 128분의 55, 95, 그 다음에 99, 119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값이 바로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분모와 분자를 더한 값을 쓰래. 그러니까 128하고 119를 더하면 24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어려워했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 봅시다. 자, 그림 2와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AD로 5등분하는 4개의 점과 BC로 5등분하는 4개의 점이 있는데 이 P1, 2, 3, 4에 대해서 P1과 4개의 점 Q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는데 이런 방법에 따라 4개의 선분을 그린 두 가지 예이다. 자, 두 가지 예를 보여준 거죠. 직사각형 ABCD가 추가된 4개의 선분에 의해서 영역의 수가 6개일 확률을 계산해라. 아,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 P1, P2, P3, P4에서 각각 여기 있는 4개의 점 중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선분 4개를 그으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으래.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6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걷으니 3개, 4개, 5, 6개가 됐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됐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고 이 경우가 우리가 찾는 경우고 선생님이 예를 든 건 잘못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자, 현재 교점이 영역이 5개지요. 이 5개에서 영역이 하나 늘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봤어요. 얘를 요렇게 선을 이렇게 올리면 원래 2개였던 게 어떻게 되죠? 3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P1, 2, 3, 4 이 4개의 선분을 그릴 때 4개 중에 2개가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지금 이 경우죠. 이 경우에 대해서 영역이 6개가 발생하니까 이 경우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가 만나는 경우를 찾는 거야. 근데 무조건 2개가 만난다고 다 되는 건지도 계산하면서 판단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할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P1, P2, P3, P4에서 뭐 한 거지? 선분을 하나씩 긋는 거니까 얘가 선택하는 방법 4가지고요. 얘도 넷.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 그러니까 25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이제 특정한 사건을 해봅시다. 자, 먼저 뭐 할 거냐면 이제 선 2개가 크로스 돼야 되니까 이 4개 중에 어떤 애가 크로스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해봐야 될 건데 먼저 P라고 P가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해봅시다. 뭐 아무데나 가져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P가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얘처럼. 그런 다음 P3하고 P4가 이렇게 가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라고 P3을 해볼게요. P라고 P3이 서로 만나는 경우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P라고 P3이 만나려면 이렇게 되면 근데 가운데 있는 이 P2는 있잖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선분 중 하나를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이 영역을 아무리 작게 해도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 교점 때문에 영역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역이 교점이 하나만 딱 만들어지려면 이 P1하고 P2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에만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1하고 P가 교점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2하고 P3이 교점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P3하고 P4가 이렇게 교점이 되는 경우 이렇게 각각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P라고 P2가 교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P라고 P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P3하고 P4에서 교점을 만들어지는 경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할 거고요. 그 다음 P2, P3이 만들어지는 경우만 따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P1하고 P2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는 경우야. 자, P1하고 P2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면 P1이 선택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P1은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Q1을 선택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P1이 Q2를 처음에 선택할 거야. 그럼 P2는 무조건 Q1을 고르겠죠? 그럼 P3은 어떻게 될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요거를 고르게 되면 이제 P4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요거를 고르게 되면 얘는 하나, 둘,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요거를 고르면 얘는 요거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1과 P2가 이웃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Q2를 선택했을 때야. P1이 Q2를 선택했을 때 총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Q3를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 자, 얘가 Q3를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갔어. 그러면 P2는 어떻게 될까? Q1이나 Q2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이미 있고요. 자, 두 가지가 있고 곱하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거나 이거를 고를 수 있고 얘는 이걸 고르거나 이걸 골라야 되는데 얘가 이걸 고르면 P4는 두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얘가 이걸 고르면 P4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3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얘도 총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P2가 있잖아. P1이 Q4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Q4를 골랐어. 그럼 Q4를 고르면 P2는 어떻게 될까? 1, 2, 3,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곱하기 P3, P4는 뭐지? 그냥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곱하기 1, 그래서 3가지. 그러니까 P1, P2가 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냐면 6개, 6개, 3가지니까 15가지 경우가 되는 거고요. P3, P4도 마찬가지로 P3, P4도 같은 경우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총 3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P2하고 P3이 서로 교점을 가질 때야. 자, P2하고 P3이 교점을 가질 때입니다. 자, 두 번째 P2하고 P3이 가질 때. 그럼 P2가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 다르는 건데 P2는 또 Q1을 못 고르니까 Q2를 고르는 경우가 있겠죠. Q2를 얘가 골랐다고 해보자. 그럼 P3은 누굴 골라야 되니? 무조건 Q1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P1은 무조건 얘죠. 그러면 남은 P4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Q2를 고르는 경우는 3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P2가 Q3을 고르는 경우를 우리가 해볼까요? Q3을 고르는 경우는 그럼 이때 P3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야겠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잘 판단해야 되죠. 자, 얘가 이제 P1도 있으니까 P3이 Q2를 고르면 P2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 P2가 Q3을 고르면 이제 P3는 누굴 고를 수 있냐면 Q2를 고르거나 또는 Q1을 고를 수가 있거든. 근데 얘가 Q2를 이렇게 고르면 P1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P4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얘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Q3하고 Q1을 해봅시다. Q3을 고르고 P3이 Q1을 이렇게 고른 거야. 그럼 P1은 무조건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지. 그럼 P4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밖에 못 골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P2가 P4를 골랐다고 칩시다. 자, P2가 P4를 고른 거야. 그럼 P3은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쵸? 얘가 지금 Q4를 고른 거야. 그럼 P4는 얘는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또 여기서 이제 누구냐에 따라 다르니까 P3이 Q3을 선택하는 경우와 Q2를 선택하는 경우와 Q1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지겠네.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Q4가 Q3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얘는 한 가지니까 이게 3가지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얘가 Q2를 고른 겁니다. 이렇게 골랐어요. 그럼 P1은 두 가지죠. 그럼 P4는 무조건 한 가지니까 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Q1을 이렇게 고른 거야. 그럼 P1은 이렇게 골라야 되고요.
Q4도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6개, 6개, 3개니까 이 경우에도 15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가지, 15가지 합쳐서 총 45가지가 발생하는 거고 확률은 256분의 45다라고 했고 분모와 분자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합은 301이 됩니다. 자, 잘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 1의 도형에 다음과 같은 실행 1, 2를 순서대로 숫자를 써 넣을 거래요. 자, 내부가 비어있는 8개 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자, 여기다가 1부터 8까지를 쓸 겁니다. 얘처럼요. 자, 내부가 비어있는 4개의 이것 모양의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이 도형의 원주의 일부를 공유하는 이 4개의 원에 적혀있는 모든 수의 합이 홀수이면 1을 쓰고 짝수이면 0을 쓰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다 더하면 3하고 1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홀수니까 1을 쓰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4였다고, 3이었다고 해봐. 그럼 얘가 짝수니까 여기다 0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림 2는 실행 1, 2의 순서대로 숫자를 써넣은 한 예이다. 실행 1, 2의 순서로 숫자를 써넣을 때 4개의 모양의 도형에 적혀있는 1의 개수가 4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전부 1인 경우를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1이 되려면 이 값들은 전부 뭐 해야 될까요? 전부 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가운데 0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3개를 더했을 때 홀수인 경우를 구해야 돼. 1부터 8까지의 수를. 그러면 어떠한 세 수를 더해서 그 세 수를 더한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홀수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2개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전부 다 홀수가 되거나 전부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 근데 이제 그림 2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그림 2를 보면 홀수만 표시해 볼까요? 얘가 홀수죠. 자, 여기 홀수죠. 여기 홀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박스 안에 홀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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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짝. 그러니까 전부 이 경우로만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홀수를 3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홀수를 3번 썼어. 만약에 1, 3, 5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남은 홀수 7은 여기 못 오죠? 여기 못 오죠? 여기도 못 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홀수가 양쪽 끝에 오거나, 그쵸? 만약에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홀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홀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홀수가 오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1, 3, 5, 7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이 섹터 안에 홀수가 2개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무조건 짝수면 이건 무조건 짝수예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야 돼. 홀수가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 반대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경우와 지금 이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 전부 홀수로 오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8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8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지금 원순열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1357이지. 그럼 7이 1로 가면 어떻게 될까? 135가 1로 내려오겠죠. 7이 1로 가면 135는 1로 올 것이고 7이 여기 오면 이렇게 되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총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되죠. 이해 갔어요? 곱하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 3, 5, 7 얘네들은 어때? 이 4개의 숫자들이 자기들끼리 위치를 바꾸게 될 테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을 할 거고요. 남은 하나가 4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이 남은 4팩토리얼은 여기 올 수 있는 짝수 4개를 일렬로 나열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자, 여기 4개의 홀수 4개가 와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고요. 자, 여기 4개, 여기 4개의 짝수 4개가 와야 되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자, 4팩 공통이니까 얘는 5 곱하기 4팩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8팩 분해로 하면 이게 우리가 찾는 확률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5팩이니까 5팩, 8팩 계산하면 8, 7, 6 이렇게 될 거고요. 4, 3, 2, 1 이렇게 되니까 6 이렇게 되고, 얘가 2 이렇게 되니까 답은 14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높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경우를 일일이 따져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연습하는데 상당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를 잘 읽어보고 정리를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